at an entirely new level. The wrist is a great starting point for us technologically because it opens up new and dynamic forms of control. This is where some of our core technologies like EMG come into play. Neural interfaces.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XR이랑 뉴럴링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VR, AR, MR 이런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돼가지고 그걸 먼저 보여줄게요. 이건 이제 랍토르라고 이즐이라는 회사, 제가 그 투자한 회사죠. 비타민 상상력이라는 회사랑 이즐이랑 같이 만들었던 앱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공룡을 책에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 이제 모델링이 이게 뜨는 게 나와요. 이거 TV에도 한번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뷰포리아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구현했고, 이 공룡은 그 이미 앱 안에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애니메이션도. 다만 저기 공룡 사진을 얼굴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걸 서버에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1초에 한 번씩이든 2초에 한 번씩이든 계속 야, 이 사진 있어? 이 사진 있어?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거랑 일치하는 걸 찾으면 그때 신호를 보내주고, 그 신호를 받으면 그때 모델링을 띄우는 방식으로 변해요. 이건 이제 오규먼티드 리얼리티라고 증강이란 뜻이거든요. 오규먼티드란 말 자체도 좀 어려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구현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미지는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서버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내가 책을 비칠 때 책이 이렇게 뒤틀어져 있으면 그 정도의 각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얼마든지 모델링을 똑바로 세울 수 있겠죠, 책 위에. 그리고 멀어지면 스케일을 작게 하고 가까워지면 스케일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AR 개념 중에 이미지 인식 기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포켓몬고, AR.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막 공원 같은 데 돌면서 자기 포켓몬 몬스터 찾는 건데, 이거는 영상 처리랑 전혀 상관없어. 이미지 인식이 아니라 지역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 영상, 현실에 이제 증강된 정보를 추가로 준 거죠. 몬스터가 뜨는 거고, 그 지역에 가야만 보이는 거고, 왼쪽 같은 경우는 구글 맵에 이제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거를 이렇게 연동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AR을 구현할 때는 하나는 이미지 인식 기반, 하나는 지역 정보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 이제 오규먼티드 리얼리티는 이제 알겠죠? 카메라 정보가 보통 떠 있어요. 그리고 VR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아예 완전히 밀폐된 공간, 이걸 HMD라고 하는데 헤드 마운티드 디바이스라고 해서 머리에 고정하는 장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있죠. 오큘러스 고 같은 경우 전 구매했을 때 한 3-40만 원 했었는데, 지금 캐스트 2, 오큘러스 캐스트 2를 구매하면 똑같이 한 3-4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예전에는 컨트롤러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두 개죠. 이거를 이제 페이스북, 이제 메타라고 했죠. 메타가 거의 마진을 안 남기고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치가 많이 보급돼야만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성공할 수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사다 보니까 장치에서는 별로 마진을 남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더 좋은 장치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헤드 마운티드 디바이스 없이 그냥 종이 박스로도 얼마든지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 제품 말고 아예 종이 박스로 구글 카드보드라는 것도 구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앱들 보면 화면이 두 개로 쪼개져서 양안 렌즈로 볼 수 있게끔. 근데 이것도 타입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3D로 게임이 나와 있는데 어비스리움이라는 게임이에요. 이 사례를 보면 지금 일반적인 게임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내가 물고기를 생명력으로 이렇게 수집하는 게임인데, 이게 물고기 수집한 걸 감상할 때 카드보드 버튼을 누르면 양안 렌즈 모드가 지원이 돼서 자이로 센서가 있으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지원을 하는 앱들이 있었고, 지금은 어비스리움이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되면서 VR 모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 게임은 어떻죠? 실제로 다 3D로 구현됐죠.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 물체들은 전부 다 3D로 구현되고 3D 화면을 보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다른 형태의 VR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구글 맵이나 다음 지도 가면 보는 그림, 그거 같은 경우 3D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이 그림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서 만든 카메라, 지금 메타라고 써있겠지, 이 카메라로 찍어서 한 장의 사진을 다 이어붙여요. 이어붙이는 걸 스티칭이라고 하는데, 구형의 360도의 이미지가 있다고 보면 되고, 그 이미지 한 가운데서 우리가 사진을 보는 거죠. 근데 이건 2D 이미지라고 하기도 뭐하고 3D라고 하기도 뭐해. 그래서 보통 2.5D 이미지 아니면
360VR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보는 방법, 그래서 사실 두 가지를 섞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다 VR 콘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카드보드 같은 경우 중국에서 막 이렇게 막 물건들이 나와서 이거 뭐 라이센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카드보드는 구글이 그냥 그런 제조업체한테 이렇게 도면을 오픈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도 다운받아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제조업체, 특히 중국 제조업체들이 많이 배포했는데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것도 좀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R, VR에 대한 건 간단하게 이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MR은 좀 잘 몰라요. 노래방 MR 이런 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 그들이 보통 MR 뭐 노래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건 그렇고, 여기 믹스드 리얼리티라고요. 한국어로 혼합 현실. 이게 처음 보면 놀랄 수 있는 게 2015년도 영상인데 보면은 혼자 마인크래프트를 하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Create World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인크래프트가 책상 위에서 구현이 된 거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화면이에요 지금. 근데 보면 손에 뭐가 없죠? 컨트롤러가 없죠. 머리에 쓴 거 HMD는 있는데 이건 홀로렌즈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 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내가 단면을 볼 수도 있고 가까이 가서 물체를 볼 수도 있고. 약간 토니 스타크가 영화에서 아이언맨 영화에서 하던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AR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좀 그쵸?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발전된 어떤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올해 6월에 홀로렌즈 2가 나와서 시연하는 장면인데 손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 보세요. 홀로렌즈를 보면 손을 인식한 거야. 그래서 이걸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면도 보면은 지금 여기 현실의 벽인데 이 벽을 이제 내가 어떤 신호를 주면 벽에 이제 어떤 표면 같은 걸 덮어쓸 수도 있어요. 봐봐요.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BMW나 벤츠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is this simple way of understanding extremely complex information that comes from multiple sources around the 차 위에 고객들이 오면 홀로렌즈 씌워주고 차 색깔을 바꾸게끔 하는 걸 시연해서 마케팅으로 한 적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공중에 물체를 띄워놓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특히 이번에 페이스북이 메타 얘기를 하면서 거의 올인을 때렸는데, 그쵸. 이런 거 봤을 때 올인 때릴만 하네요. 그쵸. 이게 되게 훌륭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약간 그 HMD 같은 경우는 좀 무겁잖아요. 그리고 그 어지럼증도 있고 배터리 문제도 있고 전선으로 연결하면 내가 또 거리상의 제약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직. 근데 되게 훌륭한 형태고 단점은 가격이겠죠. 가격이 이제 막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판매도 하고 많이 비싸네. 300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홀로렌즈 2 같은 경우 제가 찾았을 때 최근에 찾았을 때 한 700 정도에서 아마존에서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고 이제 MR은 이거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인 XR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요. XR이라는 개념이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확장 현실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통칭하는 용어로 AR, VR, MR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기도 해요. 그거는 좀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통칭하는 거니까 1번 뜻은 넘기고 2번 뜻이 좀 재밌어. 촉각이나 청각까지 포함한 모든 감각을 다 느끼게 하는 것이 XR이다. 영화에 있는 뭐 4D 막 이런. 그렇죠. 네. 아나콘다 쫙 하면 물 갑자기 옆에서 물라 그거야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근데 실제로 구현된 사례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아직은. 그러니까 약간 마케팅적인 용어고, 지금 눈 같은 거 보면 사실 이것도 XR 개념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도 이렇게 사실 보면은 꼭 앞에 렌즈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의 시각을 통해 들어온 거를 뇌로 쏴줄 수 있다면 그게 더 직방이라고 할까? 그런 거죠. 눈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우리 예전에 옷 색깔 볼 때 파란색, 검정색이냐 하얀색, 노란색이냐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일어난 적 있죠. 네, 그렇죠. 예.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뭐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서도 사람들이 다 달랐어요. 우리 디자이너 두 분이 하얀색에 노란색으로 저는 파란색에 검정색으로 봤는데 제가 막 디자인 감각이 없다고 막 비난했지만 어떤 통계에 의하면 파란색에 검정으로 보는 사람이 70%, 그리고 하얀색에 노란색으로 보는 사람이 30%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시각세포의 빈도수에 따라서 파란색을 인식하는 게 많으면 파란색, 검정색이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색을 서로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한 1% 이하의 사람들이긴 한데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1%의 사람들이 자외선을 볼 수 있다고 하면 100명이 어떤 어두운 공간에 가서 자외선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99명은 어둠을 보고 있는 거야. 어두운 공간에서 헤매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밝아. 진짜로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빛은 하얀색 보랏빛 그런 색으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의 눈은 그렇게 달라요. 저는 이제 영상 처리 쪽을 했었으니까 우리의 눈이 이렇게 영상 처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념이 되게 이상하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 눈은 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우리 뒤에 망막에 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실핏줄이 있으면 그게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맺혀요. 아. 근데 실핏줄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그게 왜 안 보이냐면 우리 눈이 미세하게 떨어요. 그러면서 그 떨면서 반복된 패턴을 지워줘요. 그러니까 영상 처리할 때 내가 뭔가 프로그래머로서 어떤 개발자였을 때 반복된 노이즈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지울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쓰면 막 지워져. 근데 그걸 우리 뇌가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눈에는 맹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눈의 한가운데는 시각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빛이 이렇게 와도 그 부분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시각 세포가 없어서. 그럼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느끼나요? 못 느끼죠. 못 느끼죠. 거기는 그냥 주변 패턴으로 메꿔요. 그래서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 맹점이 커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먹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라마찬드란 박사의 뇌과학 실험실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 환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커다란 맹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계에 있는 영역에 갖다 대고 보면 맹점을 한 가운데 두면 시계보다 맹점이 더 커. 원형 시계보다. 그러면 그 시계가 어떻게 보일까 물어보면 백지 패턴으로 보인대요. 우리 뇌는 대단한 뇌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XR을 구현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뇌 직접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각 중추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여기 눈에 막 뭐 뿌려주고 이런 거 영화적 상상력을 아까 보여주는데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바로 머리에 쏴줄 수 있어. 그렇죠. 극단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옛날에 매트릭스라는 거 보면은 뇌에 쏴주는 게 아니라 뇌에 그렇게 꽂아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XR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면 논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페이스북도 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구글도 논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앨런 머스크의 회사인 뉴럴링크도 이제 논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랑 뉴럴링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먼저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면 BCI 기술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BMI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BMI? 처음 들어보.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키보드 마우스처럼 뇌랑 뭐 연결할 때 뭐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기계랑 뇌랑 연결하나 보다. 이제 유명한 영상이 이런 거 장애가 있어서 내가 손이 없어. 마비가 됐어. 근데 로봇팔로 내가 생각을 이 사람 머리 뭐 박혀 있죠. 그쵸? 내 팔을 읽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초콜릿을 먹어요.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하고 이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로봇팔로 초콜릿 먹고 되게 좋아하세요. 자기는 팔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 얼굴만 움직이는 거 상반신이 이만큼. 우리 척추 다치면 하반신 마비되잖아요. 근데 팔도 마비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얼굴밖에 못 쓰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음식을 자기 능력으로 먹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이제 BMI. 근데 요즘에는 BMI란 말을 잘 안 쓰고 BCI란 말을 써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직접 컴퓨터랑 연결하면 되지. 뭐 그리고 이런 말을 써요. 여기 이제 이 사람 보면 머리에 뭐 스타킹 같은 거 쓰고 여기 뇌파를 읽기 위해서 뭐 덕지덕지 붙였죠. 이거는 인베이시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침습하다. 그러니까 칼을 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on invasive니까 칼을 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아무런 상처 없이 스타킹 같은 거 뒤집어 쓰고서 BCI 기술을 시연하는 거고, 왼쪽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뇌가 보이고 안에 칩이 보이죠. invasive. 그러니까 뭔가 칼을 댄 거야. 그래서 침습형 장치. 이거는 비침습형 방식이고 이건 침습형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럴링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원숭이 이미 너무 유명해서 지금 이 원숭이는 이 게임을 할 때 여기 빨간색 상자 안에다가 공을 넣으면 바나나 주스가 나와요. 그리고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게끔 훈련을 했고 이 원숭이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원숭이한테 비밀이 있는데 칩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한 10,000개 정도의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 칩을 받겠다는 게 뉴럴링크의 목표인데 그럼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뇌에 작은 칩이 있고 블루투스로 통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을 빼고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얘는 지금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손으로 움직일 때 뇌파 신호를 이미 다 측정했기 때문에 그걸 인공지능으로 학습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야 이게? 전선을 빼고서 지금 블루투스로 우와. 블루투스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나 주스가 나오는 거야. 와. 이런 폰 같은 게임도 하고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없이도 이렇게 와. 머리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심수평 방식에서 이걸 보여줘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되게 큰 주목을 받았어요. 올해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기계가 뉴럴링크 홈페이지에 가면 나오는데 지금 수술하고 있죠. 네. 이 기계가 머리에 두개골을 조그맣게 뚫고 거기다가 칩을 받고 선을 막 연결하는데 이 선을 연결할 때 출혈이 생기면 되게 위험하대요. 뇌출혈이 발생하면 바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뉴런에 가장 가까이 10,000개 정도의 선을 연결하는 게 이 장치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 원숭이 같은 경우 이걸로 시술했겠죠. 지금 현재는 팔다리가 불구이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시술을 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만약에 뉴럴링크가 정말 잘 되면 뇌파로 차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런 게 드라마로도 나와요. 그쵸? 네, 뭐 DR 브레인인가 해가지고 애플이랑 카카오랑 해서 김성균 그 기생충 그분이 나와서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지금 저는 여기서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 수준도 되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그 전에는 돼지로 근육 움직이는 거에 대한 뇌파를 읽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원숭이로 실험했을 땐 되게 놀랐어요, 저도.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페이스북의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칼 같은 거 대지 말고 손목에 있는 근육 신호로 뇌파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파가 척추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하겠다. 딱 봐도 이거 광고 영상이죠. 실제로 지금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 만들겠다는 거고 꽤 많이 진보된 상태로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홍보 영상인데 여기서 There is nothing you can do what a chip in your brain that we can't do better. 이렇게 쓴 게 뭐냐면 우리가 너 머릿속에 칩을 박아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진 못해. 어차피 마찬가지야라는 뜻이에요. 굳이 왜 머리에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방금 전에 약간 이 뇌파가 흘러가는 거, 손목 밴드로 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시연하는 건데 회사 이름이 컨트롤랩이에요. 컨트롤랩.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페이스북이 5천억에서 1조 정도에 산 걸로 아는데 가격은 정확하진 않고 이 회사를 페이스북이 사서 메타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거지. 네. 침습형 장치와 비침습형 장치로 싸겠다는 거. 사실 우리가 그 뇌파를 몸에 있는 장치로 간단하게 해결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머리에 구멍 뚫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정말 성공을 하면 뉴럴링크는 이길 수 있고 반대로 얘네가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뉴럴링크만 또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장치의 내부를 보면 이렇게 밴드에 이런 칩들이 보이죠. 여기 보면 자기장 센서를 읽을 수 있게 금속 물질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놀라운 게 이 근육을 측정하는 게 아니더라고. 여기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컨트롤랩에서 이렇게 시연하고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XR이라는 세계를 구현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뭐 비침습형 방식이든 침습형 방식이든 매우 슬림해지거나 아예 없어져야 그런 촉각까지 느끼는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진짜 XR을 구현하려고 하면 저는 조금 그 머리 구멍을 뚫어서 직접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런 시도도 사실은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뉴럴링크라고 성공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뭐 앨런 머스크가 대단하긴 하지만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근데 좀 약간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직접적인 게 더 좋지 않나? 해상도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걸 할 수 있고 심지어 좀 무서운 것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하는 방식이 사실은 단편적인 기억들은 화학 정보가 날아가거나
전기 신호가 날아가면 휘발돼 버리거든요. 근데 장기 기억은 뇌에 구조적으로 우리의 세포 물리적인 걸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조작하는 게 막 기술이 너무 발전해, AI를 통해서. 그럼 우리의 기억도 조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사실 진짜 무섭긴 해요. 근데 지금 단계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그냥 그 생각을 우리가 쏴서 블루투스 제어하는 정도, 현재 수준은 그 정도이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제 생각에 저는 조금 회의론자라서 뭐 기존에 게임하는 RPG 같은 걸 메타버스라고 하면 뭐 그게 메타버스 차이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고 메타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막 저한테 욕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RPG 게임이랑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런 기술이 열리면 이건 진짜 메타버스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메타가 하는 일이 성공하거나 리롤링크가 하는 일이 성공했을 때나 진짜 메타버스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XR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활동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는 8배나 강한 게 나왔었고. 그러면은 다들 집에서 누워서 새로운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매트릭스를 체험할 수 있겠군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이 상태도 우리가 메타버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우리가 이미 알약 먹어야겠네. 알약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 어디서 알약 놔주세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농담으로 많이 말하는데 자기는 99.9%라고 했나? 아무튼 이게 가상현실의 확률이 높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근데 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몸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걸 우리가 알 방법이 없죠. 죽었을 때나 이제 판단이 되고 뭐 깨어나면 죽었는데 게임 재밌었다. 다시 한번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막 이런 거요. 그렇지. 요즘에 기술 발전하는 거 보면 진짜 놀랍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도 XR과 뉴럴링크란 주제로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냥 여러분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뭐 메타버스 회사들 중에 페이스북, 뉴럴링크 이런 게 있는데 뉴럴링크 어차피 사지도 못해요. 그 메타를 살려고 한다고 하면 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시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재밌었다면 그리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